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받을 길이 막히게 됩니다. 법인이 깡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자에게 걸린 우리의 운명은 그 후 말 그대로 기괴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대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블랙박스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사기꾼들이 법망을 어떻게 교묘히 피해가고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가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M호텔 소유주들의 실상과 현실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 내용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양형 호텔 사기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피해자들은 소송을 시작한 후에야 숨겨진 자료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감춰졌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법인을 바꾸고 계약을 부정하며 터무니없는 법 해석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오늘은 이 수법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략은 법인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가해자의 이전 사례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면서야 법인이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텔과 관리회사, 법인 이름이 계속 달라지지만 그 임원 명의는 대부분 계속 같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정리하는데도 하도 이름과 날짜가 정신없이 바뀌고 겹치고 빠지고 해서 표 만드는데 뇌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울린 이 시행사는 모두 유씨 가족 명의로 돌려치기 하다 최종 파산 신청을 해버렸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호텔 운영사를 보면 그 인물들이 고스란히 다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 또한 법인을 계속 바꿔치기 하니 인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운영사표 보시면 관리소 직원들이 호텔 대표도 했다가 아주 막장이 따로 없고 그쪽 호텔과 한 팀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눈 돌아갈 정도의 법인 돌려치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솔직히 그 오묘한 세계를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 수야 없지만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소유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받을 길이 막히게 됩니다. 법인이 깡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뻔히 같은 건물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한 탈세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소유주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관리단을 장악합니다. 이 건물의 경우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당하게 선출된 관리위원들을 강제로 무효화합니다. 자기 측 임무를 관리단에 앉힙니다. 관리위원회나 소유주들 명의로 법적 소송에서 유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유주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동의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온갖 감언이설, 협박성 회유, 가스라이팅이 동원됩니다. 어차피 뒷책임에는 별 관심이 없으므로 그냥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소유자들 동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건물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전국의 M빌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유일하게 명동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00여 명의 저희 시티호텔 소유주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과 계약한 소유주들은 이렇게 저희 시티호텔이 피눈물 흘려가며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신들이 무사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시티호텔을 없애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동조하여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답답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그 결과 관리단 집회에서는 그들과 계약한 소유주들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이제 봤는데 뭐 위임장 뭐라고 했어 위임장 아무것도 없네. 이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다 어차피 다 인간증명도 없고 뭐 신분증도 없고 예. 선생님 확인해보 이게 다 만들어왔어 미리 오늘 15일날 빨리 끝내려면 빨리 만들어 놔야죠. 네, 그게 앉아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뭐- 네. 뭐 이거 농담 떠먹기야 진짜 농담 따먹기 지금 아니, 저희 변호사님 하신다고 집회 변호사님 지금 집회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데 미리 만들어 놓고 시간 드린다고 미리 다 만들어 다 된 걸로 맞아요. 네. 소주야 앉아 뭐 계세요. 소주야 뭐총 690명 360명 안 받았다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탐사기 지금 빼면 되죠. 629지도 않았잖아. 직접 받았다는 게 어디 있어
분양 당시 10년간 연 7%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우리는 확정 임대료를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기억 상실에라도 걸린 걸까요? 모든 광고와 홍보 전단지, 계약서에 확정 수익 7% 보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준위탁 매매 계약이라는 우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단어를 내세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계약을 새로운 개념으로 포장해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점입 가경으로 소송 과정에서 이들은 황당한 주장을 펼칩니다. 집합건물법 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소유주들이 약속된 임대료 받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라고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난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법을 자기들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여 계약을 무효로 만들려 시도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전략은 불필요한 서류를 대량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든 재판부에 핵심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상대 측은 쓸데없는 문서를 쏟아내며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판사도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합니다. 상관도 없는 자료를 섞어 넣어도 그것을 일일이 판별해내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질질 끌면서 피해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립니다. 이들이 법을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과거 피해자들이 그분들의 소송을 통해 경험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들 법적인 옆에서 이제 조력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차원이 되게 고단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진짜 가짜 채권을 돈을 빼돌린다는 건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이게 개인 재산을 이렇게도 빼돌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단지 탈세, 절세가 아니라 그냥 채권 자체를 가짜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으로 이거를 빠져나가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웬만한 저희가 변호사를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 한 건을 어제 한 건이 딱 터져서 상담을 해보면 그 건에 대해서 모르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력해주는 변호사가 보통이 아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사기로 갖고 여기로 노는 볼 거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가 가끔 가다가 정말 사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를 알아내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요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이 돈이 없잖아요. 저희 진짜 10원도 못 받고 있는데 그 대응이 사실은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는 그만큼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고 아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본인들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나 같은 업자에게 걸린 우리의 운명은 그 후 말 그대로 기괴한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대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은 사실 중 하나가 호텔 객실이 아무도 모르게 전대차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 법인을 억지로 바꾸려다 보니 호텔 운영 허가도 옮겨야 함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전대차란 원래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전대차를 하려면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러나 소유주들 몰래 호텔 운영 회사가 바뀌었고 심지어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호텔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도 법인을 바꿔치기 해서 저희도 소송을 할 때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소유주들은 본인이 계약한 법인이나 그 대표가 누구로 언제 바뀌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적법한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인도 없었고 관리 규약도 없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처음 관리회사 명칭은 주 명동 M 빌딩 관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리단이 아니라 그냥 관리회사 이름을 이렇게 관리단인 척 지어놓은 겁니다. 관리단의 개념도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그냥 관리단인 줄 알 겁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원에 관리인 직무 정지를 신청하고 관리인 대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이어지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관리소의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인 돌려치기, 관리단 장악, 계약 내용 부정, 엉터리 법 해석,
물타기 전략, 운영권 몰래 변경, 관리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빌딩.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전국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패턴으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있는 명동의 분양형 호텔뿐만 아니라 수익형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더 나아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 부동산을 비롯한 곳곳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사기 공화국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무죄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뭉쳐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으면 뭉칠 수도 없습니다. 특히 무지함이야말로 부동산계의 하이에나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수법을 계속 폭로하겠습니다. 유씨 쪽 소유주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포함한 소유주 전체의 재산에 부메랑이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근래 들어 얼마라도 수익금을 준다니 고맙다며 유씨 앞잡이들이 얼렀다 달랬다 하며 잡는 바람에 휩쓸려 그쪽 소유주들은 마치 최면에라도 걸린 듯 5년 계약에 다시 사인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두 번째는 더 이상 실수라고도 몰라서 그랬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할 면목도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 중에 지팔직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인데 제발 이곳에서 우리 팔자 좀 그만 꼬세요. 뻔히 잡아서는 안 될 손이라는 게 이리도 명백한데 또 잡겠다고요? 다들 기본적 판단력이 있을 성인들인데 만일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사람과 또다시 계약을 맺겠다고 한다면 안 말리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얼마 안 되는 돈과 감언이설에 넘어가 정작 사기와 부조리에 저항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다른 소유주들을 외면하고 전국에서 수만 명 피해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원흉에게 힘을 실어주며 더 나아가 결국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가 얼마나 속이 터질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생각해보세요. 100명이 넘는 우리 시티호텔 소유주들이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라 유씨 측의 돈푼 더 주겠다는 끊임없는 유혹과 앞에 있는 저 개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끝없는 음해를 들으면서도 끄덕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거겠습니까? 좀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젠 사람이 변하여 이번 약속은 철석같이 지키리라 믿어지나요? 언제까지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겠다 소리를 하려는지요. 10년간 그 모든 꼴을 다 보고서도 또 5년이란 긴 기간 동안 맘 편히 발 뻗고 지낼 자신 있으신가요? 혹시 다 과거 지나간 일이라고요? 그럼 그 과거에 대해 단 한 톨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인 종특이라고 비꼬는 말 중 하나가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라는 게 있다곤 하나 이건 아니죠. 자신들이 당한 걸 잊어버리니 저런 자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이게 과연 다 과거의 일일까요? 앞으로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이 얘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객관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사기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피해를 막고 사기꾼을 약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